말합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것도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처럼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볍고 그냥 쓱 가시면 돼요. 내용이 그렇게 뭐 헤비한 게 없잖아요. 그 소득세가 오히려 되게 의미 있는 규정들이 많았고, 먼저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관련 예외 대상인데, 원래 부동산 임대사업장은요, 부동산 별로 내는 거죠. 임대사업장 별로. 근데 총괄 사업장, 즉 뭐 부동산이 100개라도 총괄하는 본사에서 하나 내는 거야라는 것들이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예금보험공사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부동산을 임대업을 하는 어떤 공기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허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허그가 그러한 주택 임대사업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그 총괄 사업장으로 사업장도 하나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 할 때 뭐예요? 전대계약서 갖고 가잖아요. 전대계약서를 갖고 가면 전대라는 거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소유주한테 임대차 한 사람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다시 그거를 또 재임차한 걸 전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민법에는 소유주의 확인을 거쳐야지 된다 해갖고 전대차 계약서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임대인 즉 소유주의 전대동의서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서 낼 때, 사업자 낼 때. 그다음에 질병치료 목적의 혈액은 당연히 면세인데요. 근데 동물혈액, 치료 목적의 동물혈액도 면세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면세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증금 용역은 면세다, 뭐 이런 거. 보증 용역은. 그다음에 합병할 때요. 우리가 생계선서는 원래 뭐 본인이 끊는 거잖아요. 근데 위탁으로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위탁 대리 판매라든가 또 합병. 그래서 피합병법인이 발급받아야 돼. 근데 합병했어. 그러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합병 분할 합병은 어떻게 될 거냐? 분할시설법인이 분할해서 소멸하는 법일 거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전자생계선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사실 이제 이게 직전 연도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또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생계선서나 계산서 발급하면 건당 발급 한 건당 200원씩 빼주는 거라 연간 100만 원 빼주는 거니까 200건이 100만 원 되려면 몇 개를 발급해야 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라면 많이 발급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막 좀 시작하는 사업자들이신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건 발급했다라고 하면은 세액공제 금액이 2만 원이에요, 연간. 근데 이제 2만 원인데 워낙 공제 금액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 대상에 비추면 적용 대상이 그러면 사실 공제 금액이 커질래야 커질 수 없는데 사실은. 그래 이제 근데 2만 원 공제를 뭐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년이 더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뭐 납세자도 잘 모르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직원들이 이거 계산해 보니까 1,500원 나와요. 막 이러면 1,500원 나오면 이제 그러냐. 근데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안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 넣지 그랬냐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정 청구 이런 건 좀 민망하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신고할 때 좀 올해도 이거 좀 살펴봐. 그래도 왜냐하면 돈을 떠나서 좀 성의가 있다는 거잖니. 그래도 우리가 대리인인데 이렇게 했는데 3년 연장됐는데 돈의 크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사람들 사업자분들 좀 신경 써준다 이런 마음으로 꼭 좀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세포탈 대상 사업자의 부가세는 수시부가 근거를 신설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세무사를 99년도에 합격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26년 하고 저는 사업자를 바로 내가지고 202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5년간 세무사 하면서 수시부가라는 말은 말만 있지 뭐 사실 뭐 이런 게 뭐가 실효성이 있어라고 했는데 아예 부가기간, 과세기간 개시일서부터 부가 가능한 기간까지를 끊어서 그 부가기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부과해버릴 거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바로 부과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새로운 제도 너무 좋습니다. 수지부가사의 구체화 읽어보시고요.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 강화에서 명의위장 등록한 사람이 옛날에 1%였죠. 간이가세 0.5% 매출액에. 그런데 이제 이걸 2%라고 하고 간이가세는 1%로 늘려서 위장 사업자 안 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파니까 내가 원래 사업자하고 판매는 통신판 이게 오픈마켓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해서 팔다 보니까
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나 이런 데서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국세청에다가 장보은이가 나를 통해서 얼마 팔았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이고 월별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거기에 대상자에 N마켓 사업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는 프로그램 개발사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에서 제가 바로 이제 런칭하는 게 아니고 저가 도중에 이제 일반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걸 중개해 주는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저는 앱마켓 사업자라 가지고 이 용어가 진짜 약간 그렇잖아요. 앱마켓 사업자 이게 영어랑 또 영어 중에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법에 명확하게 그 앱마켓 사업자로 있더라고요. 부가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모바일 컨텐츠를 등록 판매해 갖고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장보은이 앱은 얼마나 사고 팔았어. 이렇게 해줘야 제가 이제 그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아까 부결됐다는 그거. 이게 신용카드 매출 있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죠. 예, 그게 매출 금액에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 1.3% 세액 공제 해주는 건데 예, 공제 연간 1,000만 원까지 해주죠. 근데 이제 그거를 5억 원 초과에 썰라 그랬다. 절반 0.65를. 이거는 좀 그래요. 예. 서민증세는 좀 그렇죠. 간접세금.